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대봉 LS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봉 LS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리뷰를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역시 비만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대봉 LS가 상승한 이유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CDMO 관련된 계약, 그리고 저분자 펩타이드 개발,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다 엮이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잡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오늘 신고가 라인들 다시 한번 역사를 쓰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봉 LS 오늘 올라간 이유 보기 전에 차트 먼저 짧게 볼까요? 자, 오늘 대봉 LS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고가 기준에 16.37%까지 찍어주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조정을 받고 윗꼬리 길게 달아주는 이제 캔들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건 해당 가격대에 누군가는 팔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대부분 우리가 이런 윗꼬리가 긴 캔들을 형성을 했을 때 매집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매집봉은요. 근데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른 게 대부분 매집봉의 자리들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았을 때 앞전 물량을 해소하는 이런 윗꼬리가 긴 캔들을 매집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봉엘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그런 캔들이 형성이 되었죠? 지금 보면은 신고가 라인이에요. 해당 가격대는 매물 내에 매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격에 사더라도 지금은 익절할 수 있는 자리라서 해당 가격대에서 뭐 매물대를 소화한다? 매집봉을 쌓는다? 매집봉을 보여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봉은 확실하게 제가 차익 실현 물량의 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투신, 사모펀드 측이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오늘 이제 윗꼬리는 개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순매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1분봉인데 지금 보시는 게 5분봉을 한번 보면 아침에 이렇게 튀어 오르고 다 팔았어요. 예, 여기서 계속 이 거래량과 함께 여기서 판 게 어디다? 기관이랑 투신이나 개인들이 팔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자리에서 익절 전략을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대봉 LS 오늘 상승했던 이유를 가져와서 좀 보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내용까지 같이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해당 내용들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앞부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대봉 LS 왜 올라갔을까요? 관련된 내용들 좀 가져와서 보면은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비만약 쏟아진다. 5년 내에 치료제 16개 출시 예정 전망. 이라는 기사들이 오늘도 나왔고요. 또한 일레릴리 아일랜드 비만 치료제 2개 공장에 18억 달러 투자. 라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그래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라파스라던가 인벤티지 랩이라던가 D&D 파마텍이라던가 HK 이노엔, DXVX, 큐라티스, SLS 바이오, 뭐 오늘 대봉 LS, 애니젠까지 여러 친구들이 비만 치료제 친구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대봉 LS도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을 엮이면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비만 치료제 테마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또한 대봉 LS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도제약사 CDMO 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또 기사가 오늘 같이 나오면서 해당 내용들이 상승 모멘텀에 연장감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대봉 LS가 이 CDMO 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들이 연장선으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한 대봉 LS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사들이 많아요. 발효 기술을 통해서 저분자 펩타이드를 개발해서 화장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 저분자 펩타이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한 대봉 LS의 주가가 올라갔다. 오늘 세 가지 기사가 다 나오면서 대봉 LS가 한 단계 더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봉 LS 뭐 단 하나의 이유로만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보기보단 제일 최근에 있었던 상승 모멘텀에 대한
호재들이 겹겹으로 겹호재로 쌓이면서 오늘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봉 LS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죠. 세라마이드 관련된 특허, 비만 치료제 국제까지 종료 소식, 리라글로이드 비만 치료제 시제품 개발 완료 부각, 미국 FDA 비만 치료제 위고비 사용 승인 소식, 비만 치료제 테마 상승, 그리고 나서 제가 대봉 LS를 자세히 말씀을 리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말씀드릴 때도 뭐 항상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말씀을 드렸죠. 외봉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주고 빠지는 건 누군가는 이 올리는 주체가 있었을 건데 외봉은 절대 안 빠진다. 이 양봉을 기점으로 추세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찍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요 우상향 추세. 그래서 제가 22,500원 라인들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라인들을 뚫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의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 이평선이랑 거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댄다고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얘기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환사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환사채 평단이 한 16,000원대인데 얘네가 전환사채를 요번에 썼기 때문에 R&D 센터 짓는다고 요번에 300억을 썼지만 이 R&D 센터를 짓는다고 썼던 이 전환사채 금액에 표면이자나 만기자가 없어요. 이 전환사채를 빌려준 사모펀드 측에서는 결국엔 차익 실현을 노릴 건데 그게 언제부터 팔 수 있느냐? 내년 9월부터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평단이 16,000원 언저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리픽싱, 즉 시가가 이 전환사채 평단보다 낮아지면 원래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걸 리픽싱이라고 불러요. 이 리픽싱을 안 한다라고 계약 조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픽싱의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대봉 LS에게 300억을 빌려줬던 전환사채를 빌려줬던 사모펀드 측에서는 해당 가격이 1년 뒤에 이 가격보단 훨씬 더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리피싱이 없다는 것도 저는 대봉 LS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갈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고 비만 치료제 테마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위고비 10월 달에 국내에 상륙을 하는데 테마성으로 봐도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만 주의해야 할 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12,000원에서 26,000원까지 100%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8월 말부터 지금 9월 중순인데 약 20일 동안 주가가 이만큼이나 100%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단기 차익 실현이나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눌림을 공략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가는 곳들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간다 생각해서 잘못 들어가서 물론 수익 보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이걸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대봉 LS의 매물대 라인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지금 이 핑크 색깔 딱 이 라인들이 매물대 라인들이거든요. 요 라인이자 요 라인들. 그리고 저점들이 높아지는 요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들의 하단부. 그래서 매물대 지지 라인들이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좀 나뉘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준에는 21선 라인과 61선 라인 그리고 121선이자 1년선 장기 이평선 라인들이 매물대 지지 라인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5일선 이탈을 안 하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5일선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 라인들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어디다 팔아야 할까 하는 익절에 대한 행복 회로를 돌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대봉 LS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 내가 깔끔하게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내가 리스크 관리 못하고 나는 손절이라는 걸 잘 못해. 좀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고 난 손이 안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대봉 LS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면 차라리 이 아래 매물대 라인들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조정 이후에 위고비 국내 상륙 관련된 비만 치료제 테마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낫다. 벌써 지금 버스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버스에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16,000원대, 17,000원대는 이 전환사채 300억 원에 대한 물량들의 평단이에요. 그리고 얘는 리피칭, 그 전환가격 조정이 없어요. 얘네 가격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전환사채 물량을 들고 있는 애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라인들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차라리 해당 가격대까지 전환사채 물량까지 기다려서 나도 똑같이 그 사모펀드처럼 1년을 기다려보겠다. 중장기적으로 자리를 노려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건 신고가 라인들에서 이 가격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신고가 라인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세가 나오면 들고 있는 물량들의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고점이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5일선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자리들을 이런 식으로 캔들을 형성을 하면서 박스를 그릴 경우가 높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탈하면 바로 빠지는 투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봉이라스는 5일선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대봉이라스의 상승 모멘텀은 많아요. 비만 치료제도 있고 접착성 신소재 상용화 성공 소식도 추가적인 연전 기대감도 있고 인도 제약사 CDMO 관련된 계약도 비만 치료제 함께 엮여 있고 저분자 펩타이드 개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조정 나왔을 때 추후에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주가가 올랐을 때 올라타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오늘이 지나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생성이 되냐면 에스모, ESMO가 끝나요. ESMO가 뭐냐? 유럽 동양학회인데 요게 이제 추석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바이오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이오 테마가 수급을 받아서 상승을 한다면 바이오 테마 전체가 가냐? 아니에요. 이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항암 이렇게 나뉘거든요. 뭐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눌 수는 있지만 비만 치료제에 있는 수급들이 빨려서 항암으로 쏠리고 다른 업종에 대한 수급들도 이쪽으로 쏠리면서 항암 테마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빠르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SMO가 추석 기간 동안 지나고 그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 바이오 테마가 올라갈지언정 항암 관련된 테마들이 더욱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치료제는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가는 자리를 차라리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금일 익절했건 아니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5일선 이탈하면 거기서 익절 전략을 좀 가져가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봉연에서 중장기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상승 모멘텀 이슈들도 많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건강한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상승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단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